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불에서 빠져나오기조차 힘드신가요? 계단 한 칸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하나요? 선생님,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왜 하나도 안 나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실 겁니다. 50년간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한마디의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의 절망과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한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지금까지 들어보신 어떤 치료법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무릎 통증의 해결책은 바로 발바닥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이랑 무슨 상관이? 정확히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저도 50년 전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김영수님, 85세 어르신이셨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미 6군데 대형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죠.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우연히 그분의 발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순간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발바닥의 특정 지점들이 무릎 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 일주일, 그것도 하루 5분씩 발바닥 파스법을 적용한 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지팡이를 놓았어요. 아내가 저보고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 김영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바닥에 있는 수천 개의 신경 종말점은 우리 몸 각 부위와 장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이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발바닥 파스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던 환자가 수술 없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20년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분이 통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가던 환자가 다시 손주와 함께 종이접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 5분, 그것도 특별한 도구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약물 부작용? 없습니다. 비싼 치료비? 필요 없습니다. 병원 방문이 번거로움? 잊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발바닥 파스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특별한 파스가 아닌 여러분이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파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입니다. 그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만성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오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50년간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효과를 경험한 발바닥 파스법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통증 없는 새로운 삶, 지금 시작하세요. 잠시 후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의 통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과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의 놀라운 효과를 함께 알아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20년 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무릎 통증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은 위로 전달되어 무릎, 허리, 심지어 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아치가 무너지면 매 걸음마다 생기는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그럼 먼저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걸으면서 발바닥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인이 하루 평균 7,000보 내지 8,000보를 걷는다고 했을 때 60kg의 사람이라면 발바닥이 받는 누적 충격량은 무려 300톤에 달합니다. 이건 코끼리 50마리 무게와 맞먹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께 발바닥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의아해 하십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고 보니 발도 좀 아프고 뻣뻣해요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 상관관계를 발견한 것은 15년 전 78세 이영자 할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발을 우연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발바닥에 피부가 굳어 있고 티눈이 심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발바닥 통증을 완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영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발이 편해지니까 무릎도 훨씬 덜 아파요. 그 후로 저는 무릎 통증 환자들의 발 상태를 특별히 체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환자일수록 발바닥 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체의 무게중심과 힘의 전달 경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은 지면으로부터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발바닥이 딱딱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피부는 건조해지며 발의 아치는 무너집니다. 이런 변화가 보행 패턴을 바꾸고 결국 무릎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무릎 자체의 퇴행성 변화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발의 문제는 무릎에, 무릎의 문제는 허리에, 허리의 문제는 목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왜 무릎 주사와 약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적만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만난 78세 최영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어요. 여러 병원 다니면서 MRI도 찍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아파요. 아무도 발바닥 얘기는 안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관리법을 3주간 꾸준히 하신 후 무릎 통증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82세 김순주 할머니는 내가 평생 발 관리는 생각도 못했네. 손자가 효도한다고 사준 운동화가 오히려 내 무릎을 아프게 했다니.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네, 신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이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발바닥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발바닥의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적절한 혈액순환을 도와 충격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무릎 통증도 완화됩니다. 제 50년 임상 경험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릎 통증 해결의 첫 단계는 바로 발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발바닥과 무릎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발바닥 밑에 깔려있는 튼튼한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 고무줄은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을 덜어주고 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고무줄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발에서 오는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고스란히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뻐근하고 시큰하고 나중엔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제가 만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파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녁에 발을 깨끗이 씻고 발바닥, 특히 발뒤꿈치 근처에 파스를 하나 붙여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냥 파스를 붙이는 것뿐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스며들면서 발바닥에 피가 잘 돌게 하고 딱딱하게 굳은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게다가 파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열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효과도 있지요. 그리고 이걸 붙이는 과정 자체가 발 마사지처럼 작용해서 자극이 가면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아주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계도 기술도 필요 없어요. 비용이 저렴합니다. 약국에서 파스 하나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니까요.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효과가 쌓입니다. 꾸준히 하면 무릎이 정말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르신, 무릎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날까지 잘 써야 할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무릎을 지켜주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발바닥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오늘부터 딱 5분 발바닥부터 따뜻하게 챙겨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요즘 무릎이 덜 아프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걸음걸이도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76세 정민호 할아버님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발에 파스를 붙이는 게 무릎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고통스러운 첫걸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또 65세 이미경 할머니는 내가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너무 아쉽네요. 이제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각한 관절 손상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겪는 퇴행성 무릎 통증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파스 요법을 적용한 환자들의 약 70%가 4주 이내에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들에게서 더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꼼꼼히 따라해 주세요. 먼저 다음 준비물을 챙기셔요.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온열 파스, 따뜻한 물 한 대야, 깨끗한 수건, 편안한 의자. 이렇게 준비물을 다 챙기셨다면 1단계 발 준비하기입니다. 먼저 발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그세요. 이 과정은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시간이 없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바닥을 5분 정도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3세 김명자 할머니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단계 발바닥 확인하기입니다. 발을 물에서 꺼내 잘 닦은 후 발바닥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다음 부위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나 갈라짐이 있는지, 발바닥 중앙부, 촉저근막이 지나가는 부위 만졌을 때 단단한지, 발가락 밑 부분 앞통이 발 전체 특별히 아픈 부위가 이 확인 과정은 파스를 어디에 붙일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파스 적용하기입니다. 이제 파스를 붙일 차례입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증 포인트 집중법입니다. 발바닥에서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직접 파스를 붙입니다. 파스 크기는 해당 부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조절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전체 커버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발바닥이 뻣뻣하다면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전체 족저근막을 따라 긴 파스를 붙입니다. 파스가 작다면 여러 개를 이어 붙여도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교차 패턴법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심한 경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X 모양으로 두 개의 파스를 교차하여 붙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전체 커버법을 추천합니다. 4단계 파스 유지하기입니다. 파스를 붙인 채로 1시간 정도 유지합니다. 취침 전에 적용하시면 밤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님은 저는 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한결 가볍고 무릎 통증도 덜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5단계 지속적 관리입니다. 이 요법은 일주일에 3 내지 4회, 최소 4주 동안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줄어들더라도 갑자기 중단하지 마시고 서서히 빈도를 줄여가며 발바닥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먼저 작은 면적의 파스를 붙여 테스트해 보세요. 2.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파스의 온열 강도에 주의하세요. 3. 피부가 손상된 부위에는 직접 붙이지 마세요. 4. 너무 강한 자극감이 있으면 즉시 제거하고 다른 종류의 파스를 시도해 보세요. 79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강한 파스를 썼다가 화상처럼 따가웠어요. 미온성 파스로 바꾸니 훨씬 편안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니에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2 내지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무릎 통증의 개선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만 붙였는데 무릎이 덜 아프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의 힘이지요. 그런데요, 이 요법을 조금만 더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해보면 좋은 보조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발바닥 스트레칭. 딱 1분만 투자하세요. 파스 붙이고 그냥 쉬시는 것도 좋지만 가볍게 발바닥을 쭉쭉 늘려주면 파스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는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발가락을 살짝 잡고 자기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발바닥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10초 정도 유지하고 이걸 하루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추가 꿀팁입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이 집에 있으신가요? 그걸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굴려보세요. 처음엔 조금 간질간질하거나 아플 수 있지만 하루 5분만 해도 발바닥이 시원해집니다. 이 스트레칭을 같이 하니까 통증이 훨씬 덜해졌어요. 71세 정영호 어르신의 생생한 후기입니다. 둘째, 신발 하나 바꿨더니 무릎이 편해졌어요. 발은 편한데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신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우리 무릎은 발에서 오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좋은 신발의 조건은 바닥이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하지도 않아야 해요. 발아치를 잘 받쳐줘야 하고요. 내 발 사이즈와 꼭 맞아야 합니다.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해야 합니다. 막내가 사준 쿠션 좋은 신발로 바꾸고 나서 무릎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맨 처음엔 몰랐어요. 신발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68세 김미영 어르신의 후기입니다. 체중 조금만 줄여도 무릎이 가벼워져요. 사실 말은 쉽지요. 하지만 딱 2 내지 3kg만 줄여도 무릎이 훨씬 편해진다는 거 의사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반대로 조금만 감량해도 무릎은 큰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걷기 운동으로 3kg 빠졌더니 무릎이 확실히 덜 아파요. 파스랑 같이 하니까 더 좋네요. 70세 이진호 어르신의 후기입니다. 넷째, 운동하면 더 아플까봐. 그게 아닙니다. 운동을 피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이 더 불안정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운동 추천드려요. 수영이나 물속 걷기 물에서 하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가요. 실내 자전거 가볍게 돌리기만 해도 좋아요. 태극권이나 부드러운 요가도 무릎에 무리 없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도 좋아요. 단, 쿠션 좋은 신발 꼭 신으세요. 다섯째,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단.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무릎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좋은 음식들,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 올리브유나 들기름, 생강, 마늘, 강황 같은 향신료, 베리류, 견과류, 시금치 같은 채소들. 요즘 생강차 자주 마시는데 몸이 따뜻해지고 무릎도 편해요. 71세 박순자 어르신. 피하면 좋은 음식들, 단 음식, 정제된 밀가루,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 너무 짠 음식이나 술, 6. 잘 자는 게 제일 큰 약이에요. 수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밤에 깊이 자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염증도 줄고 통증도 가라앉아요. 꿀잠을 부르는 방법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기, 자기 전에 파스 붙이기,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잠들기 1시간 전엔 TV나 휴대폰 멀리하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5분 파스 요법과 함께하면 무릎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의 원리와 실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50년간 만났던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수 할아버님은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마지막 5년은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박사님, 이제 포기할까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생겼으니까요. 파스 요법을 설명해 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할아버님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오셨던 것이죠. 신기해요. 발바닥에 파스 붙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붙이고 나서 3일째부터 무릎이 한결 편해졌어요. 지금은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내가 내가 젊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 4주 후에는 통증이 70% 이상 감소했고 8주가 지났을 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지팡이 없이 산책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아파트 3층에 사시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심해 한 계단씩 올라가야 했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계단 앞에서 매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파스 요법과 함께 발바닥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고 적절한 운동화도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3주 후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6주 후에는 계단을 정상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계단에서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나와요.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삶이 바뀔 줄 몰랐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100m만 걸어도 무릎 통증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일도 큰 도전이었죠.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걷지는 못해도 그냥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파스 요법과 함께 적절한 신발을 신기 시작하셨고 서서히 걷는 거리를 늘려가셨습니다. 4주 후 통증 없이 200m를 걸을 수 있게 되셨고 3개월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약 1km을 쉬지 않고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내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 분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파스 덕분에 무릎이 좋아졌는데 이제 뭘 더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으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면 이제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나아갈 차례입니다. 다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이기. 무릎이 좀 괜찮아졌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만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14주.
하루 5 내지 10분 걷기 발바닥 스트레칭. 2단계 58주. 걷는 시간 15분 내지 20분으로 늘리기 무릎 강화 운동 조금씩. 3단계 9 내지 12주. 하루 30분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시작. 4단계 13주. 내 몸에 맞게 강도 조절하며 꾸준히 운동하기. 집 앞 한 바퀴도 힘들던 제가 지금은 매일 30분씩 걷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76세 정태영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2. 발 건강 매일 조금만 챙겨주세요. 무릎만큼이나 발도 소중합니다. 매일 밤 발 씻고 상태 한번 쓱 살펴보세요. 이런 걸 확인해 보세요.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기지 않았나? 발 모양이 예전과 달라지진 않았나? 발톱이 너무 길거나 불편하지 않나?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발 상태를 확인받는 것도 좋아요. 3. 신발도 수명이 있습니다. 좋은 신발도 오래 신으면 쇠는 칼 됩니다. 발바닥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 무릎이 다시 아파질 수 있어요. 신발 체크 포인트. 걷기 전용 신발은 보통 500 내지 800km 정도 신으면 교체. 밑창이 닳았거나 모양이 이상하면 바로 바꾸기. 계절별 신발도 따로 준비해 두기. 발이 변했는지 사이즈도 가끔 재보기. 4. 몸무게 살짝만 줄여도 무릎이 환해집니다. 체중 1kg 늘면 무릎은 4kg를 더 짊어진다고 해요.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조금만 줄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주 1회 같은 시간에 체중 측정. 생수 많이 마시기. 식사 일기 써보기 메모만 해도 달라져요. 날씨 바뀔 때 갑자기 살찌지 않게 조심. 5. 통증 없어도 병원은 가야 합니다. 지금은 안 아픈데 굳이 병원 가야 하나? 싶으실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문제를 미리 막는 길입니다. 방문 주기. 회복 중일 때 3개월에 한 번. 통증이 거의 없을 땐 6개월에 한 번. 새로운 통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 가기. 6. 계절 따라 몸도 달라집니다. 겨울만 되면 무릎이 쑤셔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날씨에 따라 관절도 예민해지니 계절별로 따뜻하게 챙겨주세요. 계절별 꿀팁. 겨울 두꺼운 양말 외출 전 간단 스트레칭. 장마철 습도 조절 제습기나 선풍기 활용. 여름 에어컨 바람 직접 맞지 않기 물 많이 마시기. 환절기 조금씩 옷 늘려 입기. 7.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기분이 처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통증도 더 심하게 느껴지지요. 마음도 함께 돌보는 것 잊지 마세요. 기분 챙기는 법.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숨쉬기 연습.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주 사진 보기.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힘들 땐 전문 상담 받아보기. 8.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쉬워요. 무릎 건강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고 따뜻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이 산책하기. 건강한 반찬 함께 만들어 먹기. 서로 몸 상태 체크해 주기. 건강에 좋은 정보 나누기.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5분 파스 요법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 음식, 신발, 기분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게 바로 무릎 건강을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을 중심으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50년간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심 절대 헛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그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닙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고 만남을 멈추게 하고 결국 삶을 멈추게 하는 고통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엔 예전엔 하이킹을 즐기던 분이 어느 날부터 방문 앞 계단조차 내려오지 못하고 손주와 뛰놀던 분이 할아버지 같이 놀자는 말에 다음에 보자 하고 외면하게 되며 통증을 참고 살아온 세월 끝에 결국엔 나 너무 늙었나 봐 하고 조용히 눈물 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5분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이 그 무거운 삶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발바닥에 붙이는 파스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지금 그분들 중엔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산책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그래도 아직 잘 걷는데. 이 정도 아픔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내가 이런데 파스까지 붙여야 하나? 이런 말들 혹시 스스로를 속이는 자랑은 아니었나요? 아픔을 숨기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참는 게 멋이 아닙니다. 고통을 말하고 바꾸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무릎에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용기, 작은 실천, 그리고 꾸준한 나의 선택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 길을 오늘부터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환하게 웃으며 그날 그 영상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손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건강과 행운이라는 복이 꼭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통증 없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